오늘 여의도 금융가를 방문하여 앞으로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더욱 강력하고 단계적인 정책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부동산 규제의 역사에서 경험했듯이 정부는 여론의 반발과 시장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처음부터 초강력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환자에게 약한 약부터 처방하고 차도를 지켜보며 서서히 약의 강도를 높여가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책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인 방식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거나 오히려 더 큰 불확실성과 공포감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환율이 1,500원 이상으로는 절대 올라갈 수 없다는 확실하고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한 방에 심어주는 충격요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으며 간을 보다가 결국 1,500원선이 뚫리고 나서야 부랴부랴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나올 환율 방어 정책의 방향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들과 해외 투자를 목적으로 달러를 유출하는 행위를 타깃팅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에 쌓아두고 있는 기업들의 달러 보유분도 주요 규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서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가 첫 번째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환율 상승의 주된 원인이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해외 투자 목적의 달러 보유 때문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한 전략적 방향타를 해외 투자 규제와 달러 유출 통제로 명확하게 설정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제 정부는 기업과 개인이 달러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다양한 행정적 수단과 규제안을 마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12월 대책이나 1월 대책처럼 매달 새로운 이름의 규제안들이 쏟아져 나오며 서서히 그 강도를 높여가는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 부동산 폭등기에 정부가 쉴 새 없이 규제 정책을 쏟아내며 시장을 압박했던 비슷한 패턴의 게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너무 많은 세법과 규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곤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규제의 강도가 세지면 결국 시장은 국가가 의도한 방향대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의 논리입니다.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을 토로해도 환율 정책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정부와 맞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워런 버핏이 미국 정부와 반대로 투자하지 말라고 조언했듯이 정부는 게임의 룰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정해진 룰 안에서 플레이할 수밖에 없기에 룰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짜야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내역이 너무 투명하게 공개되어 이를 추종하는 매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자 이를 따라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며 외화 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내역을 비공개로 전환하여 추종 매매를 차단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해외로 나가는데 우리도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개인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뉴스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환율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군부를 떼는 효과를 줍니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기 전에 여론을 환기하고 원인을 진단하며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는 일종의 빌드업 과정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조용히 준비했다가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나았을 텐데 너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급기야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에게 해외 주식 투자를 장려하는 마케팅 활동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 열풍 때문에 달러를 들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환율이 오른다는 것을 공식적인 원인으로 지목한 셈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달러 매수를 부추기는 마케팅을 하는 것은 증권사의 잘못이라는 논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내세운 표면적인 명분은 바로 투자자 보호 강화라는 아주 듣기 좋은 단어입니다. 투자자 보호라는 말은 얼핏 보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겠다는 선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해외 투자를 하지 못하게 막아서
달러 유출을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통제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파악한 사람들은 머릿속에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 3개가 강하게 박혔을 것입니다. 와, 이게 정말 현실화되는구나 라고 느끼며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한 투자자들은 등에 식은땀이 흐를지도 모릅니다. 방송에서 모든 것을 시원하게 말하고 싶지만 표현의 제약 때문에 다 담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제가 올린 테슬라 영상의 썸네일과 실제 내용 사이에 미묘한 온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썸네일은 긍정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영상 속 알맹이는 뼈 있는 경고를 담고 있듯이 정책의 이름과 실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라는 포장지를 뜯어보면 해외 자본 통제라는 쓴 약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현재의 해외 주식 중개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투자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 투자자의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고위험 상품을 권하는 행태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3배짜리 레버리지 ETF나 당일 만기 옵션 같은 초고위험 파생 상품을 마치 대박의 기회인 양 홍보하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1000배를 벌 수 있다는 식의 자극적인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건전한 투자가 아닌 도박판으로 유인하는 행태는 규제해야 마땅합니다. 저 역시 미국 주식 투자 자체는 찬성하지만 파생 상품을 이용해 일확천금을 노리라고 부추기는 과장 광고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수료 무료 혜택이나 환전 우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알림까지 못하게 막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마케팅마저 차단한다면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 미국 시장을 찾은 서학 개미들의 거센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서학 개미 유인 금지라는 것이 고위험 상품에 대한 경고인지 아니면 달러 유출 자체를 막으려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해외 주식 투자 마케팅 중단과 투기성 파생 상품 규제를 명확히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내일부터는 해외 파생 상품 투자자에게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내 파생 상품 시장은 투자하기 전에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모의 거래를 거쳐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았습니다. 반면 해외 파생 상품은 아무런 규제 없이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접근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대거 해외로 쏠리는 풍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콜옵션이 무엇인지, 풋옵션이 무엇인지 기초적인 개념조차 모른 채 시장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선물 거래의 구조나 제로데이 옵션의 위험성을 모르고 단순히 오르면 먹고 내리면 잃는 홀짝 게임처럼 접근하고 있습니다. 파생 상품은 본래 내가 보유한 현물 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헤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현물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옵션만 매수하여 투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고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헤징이 무엇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고 불나방처럼 콜옵션과 풋옵션에 매달리는 투자자들에게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교육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타이밍이 하필이면 환율이 치솟아 정부가 골머리를 앓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환율 급등으로 달러 유출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교육 규제가 등장하니 순수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학 개미들 입장에서는 나의 자산을 보호해주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 투자를 방해하는 꼼수로 느껴집니다. 정말로 투자자를 위한다면 평소에 체계적으로 도입했어야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급하게 카드를 꺼내드는지 의문입니다. 정책 자체의 취지는 옳다고 해도 그 시기가 묘하게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반발 심리만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저녁 6시나 밤 10시 11시경에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정부가 개입하여 뿅망치로 때리듯 환율을 찍어 누르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는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환율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위적인 개입이 단순히 일시적인 방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환율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환율이 확실히 잡혀가고 있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어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달러를 매도할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공포에 질려 달러를 쥐고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풀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외환 위기 당시 해외여행을 많이 가서 나라가 망했다는 식의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나 특정 계층을 타깃팅하는 전략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 대신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현재의 문제 상황을 투명하게 진단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환율이 오르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게 해결할 것이고 그 결과 내년에는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만 자발적으로 달러를 시장에 내놓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환율 문제 해결의 핵심은 시장과의 신뢰 회복에 달려 있으며 신뢰가 무너진 정책은 시장의 공포감만 조성할 뿐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것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안정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개인의 합리적인 투자 행위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방식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은 국내 증시의 부진과 글로벌 자산 배분 필요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를 억지로 막으려 하기보다는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자본이 자연스럽게 국내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학 개미들을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붙이기보다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고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시장과 소통하며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처방에 급급하여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를 남발한다면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정부의 정책 변화와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며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환율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현명한 판단으로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